오늘의 깊이 있는 지식 탐험, 그 문을 엽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마치 힘껏 달려온 마라토너가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입니다. 4천선 바로 아래 3,853포인트, 약 3.8%의 하락은 단순한 휴식이라기엔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코스피는 하루에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의 시대,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 하나인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쉴 때도 화끈하게 쉬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물론 반등할 때도 누구보다 뜨겁게 오르는 종목이지만 지금의 조정은 분명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1월 19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제왕, 엔비디아입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을 뒤덮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모두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뚜껑을 열어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전체 매출은 무려 570억 달러. 월가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조차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22%,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2%나 폭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을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공룡 같은 기업의 매출이 1년 만에 60% 넘게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 경이로운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데이터 센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만 5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나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익률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73원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 319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예상 초과, 역대 최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분기 전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을 65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3분기보다도 한 분기 만에 15% 가까이 더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전망은 중국 매출을 0분으로 가정한 지극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독주 체제를 과시한 셈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실적이라면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딘가 미지근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잠시 급등하는 듯하더니 이내 슬금슬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을 캐러 서부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거부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는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의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AI라는 금광을 캐기 위한 필수 장비인 GPU라는 곡괭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AI라는 금광에서 실제로 금은 나오고 있는가? 오펀AI, 엔트로픽과 같은 AI 개발 기업들은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곡괭이 파는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금광 캐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자기네 곡괭이를 사게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닐까? 실제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와 같은 비관론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사기의 구조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이지 않는데 곡괭이만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이 기이한 상황. 이것이 바로 AI 버블론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부진과 AI 버블 논란은 사실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입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알트코인들은 더욱 처참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양적 긴축, QT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연준은 지난 2년간 무려 2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시장에서 흡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영장의 물을 조금씩 빼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이 충분할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 수위가 낮아지자 곳곳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 소위 레포 시장의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혈액과도 같은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연준도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금 시장이 양적 긴축을 줄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인정하며 결국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3%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풀었다가는 어렵게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유동성 고갈이라는 경기 침체와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절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미국의 드라마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독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한국의 정반대되는 경제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 긴축으로 돈줄을 쥐고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달러의 공급은 줄고 원화의 공급은 늘어나니 달러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의 환율 급등은 국가부도라는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2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달러 비대 허덕이던 채무국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해외의 막대한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보유한 순채권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환율 상승은 우리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불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급격한 환율 변동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과거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땀 흘려 이룩한 선진국형 경제 구조의 힘입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키는 미국의 물가가 쥐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처럼 물가가 아름답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안정된다면 연준은 자신감 있게 금리를 내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불안한 조정기는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과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진다면 연준의 긴축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시장의 고통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로 예정된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인사가 임명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거대한 산을 오르기 전 베이스 캠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한 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높은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굳건한 중심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